아프가니스탄 폭탄 테러 희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테러 공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황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피 작전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동물용 구충제 이버맥틴을 복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은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엘도라도 카운티에서 발생한 칼도르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이 더딘 가운데 불길이 유명 관광지인 레이크타워로 향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관련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지속하려면 연방의회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폭탄 테러 희생자가 170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가안보팀이 추가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지만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카불 공항 자살 테러 공격이 2번이 아닌 1번이었다고 당초 발표를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사이 17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도 상당해 사망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국가안보팀은 다음 며칠이 최대 위기라며 또 다른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공항의 차량 폭탄 테러나 로켓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까지 작동했습니다. The national security team the president met with this morning advised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that another terror attack in Kabul is likely, and they are taking maximum force protection measures at the Kabul airport and in the surrounding areas with our forces as a result.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대로 31일까지 대피 작전이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공항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최대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met with my commanders this morning, first thing in the morning, got a detailed briefing about yesterday's attacks and the measures they're taking to protect our forces and complete the mission. And we will complete the mission. 미군은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10만 5천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이 중 미군에 협력한 아프간인 최대 6만 5천 명이 미국에 도착합니다. 최종 시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대피 작전을 속속 끝내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호주, 벨기에, 터키, 스페인도 대피 작전을 종료하면서 앞으로 남은 사람들의 출국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동물용 구충제 이버맥틴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품절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CDC는 구충제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한 가축용품점 선반 한편이 비어 있습니다. 가축용 구충제 이버맥틴의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병원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코로나 잡는 구충제로 알려진 이버맥틴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He told me that his wife wanted him to be on the ivermectin plan, and I immediately brought him over here because at that time I had this sign hung up, and I told him this isn't safe for you to take, and he says, well, we've been taking it, and my only side effect is I can't see in the morning. That's a big side effect. So, I mean, you probably shouldn't take it.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주 전 미 전역에서 이버맥틴 8만 8천여 건이 처방됐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독극물 통제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도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3배 늘었습니다. 급기야 판매업체는 말 전용약, 말 주인에게만 판매한다는 문구까지 내걸고 이버맥틴을 구입하기 전 말 사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 don't want people taking ivermectin horsewormer because it's horsewormer. This is not for humans to take. This is to treat parasites in horses. CDC는 이버맥틴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을 과다 복용하면 신경 손상, 혼수 상태,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an have a lot of serious consequences in people and in actually some veterinary species as well. So, anytime these drugs are used in an unintended manner, there's a really high likelihood of complication, and it's just not safe. 앞서 지난 21일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트위터를 통해 이버맥틴을 복용하지 말 것을 호소했고 CDC 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구충제 복용 대신 백신을 접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엘도라도 카운티에서 지난 14일 발화한 칼도르 산불이 유명 관광지인 레이크타호 방향으로 번지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주 소방국에 따르면 칼도르 산불은 현재까지 13만 9천여 에이커를 불태웠으며 3천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12%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국은 산불은 북동쪽으로 번지고 있고 레이크타호에서 불과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불이 인구가 밀접한 지역 쪽으로 번지자 레이크타호 베이슨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레이크타호 관광국은 산불은 앞으로 더 번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여행 계획이 있다면 연기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민 37지구 상원의원이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부민 의원은 오늘 얼바인에서 산불 예방기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소방당국과 UC 샌디에고, 남가주 에디슨 등에 1,500만 달러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예산은 산불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첨단 장비 프로그램 확장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We know that this probably will be the worst wildfire year that California's ever had, but we'll probably continue to have worse and worse years going forward. So we have to do everything we can to try to prevent and identify wildfire risks. 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화재 취약 지역에 700개의 원격 카메라가 배치되며 산불 발생 시 대응팀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달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열린 대규모 오토바이 축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4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보건국에 따르면 이번 달 6일부터 15일까지 미드카운티에서 진행된 스터지스 오토바이 축제 이후 3,6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사 종료 2주 후 주 저녁 7일 평균 확진율은 38.8%를 기록해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에 70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또 다른 진원지가 될 것으로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건국 대변인은 현재 코로나19가 사우스 다코타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올해 축제와 연관된 확진 사례는 39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팬데믹 기간 집세를 못 내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퇴거 유예 조치는 명백한 연방법 위반이라며 이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퇴거 유예 조치가 계속되려면 의회가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2개월 동안 미국에서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는 35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우유 상자 챌린지가 부상 위험으로 금지됐습니다. 틱톡은 우유 상자 챌린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했다며 앱에서 이 챌린지에 대한 검색 결과를 삭제하고 챌린지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유 상자 챌린지는 우유 상자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 올린 후 꼭대기까지 걸어갔다 내려오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우유 상자를 과도하게 높이 쌓아둔 뒤 하이힐을 신거나 자전거를 탄 채로 상자 위를 올라가며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최근 이 챌린지를 하다 어깨 탈골과 손목 골절 등 다양한 부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하게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호버버드 23만 7천여 대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호버보드 안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됐다는 2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과열된 배터리가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아마존과 월마트, 타겟 등 온 오프라인 소매 업체에서 판매된 호버트랙스 2.0 제품입니다. 레이저 USA는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리콜 제품 사용자들은 반드시 무료로 배터리를 교체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구에 어린이가 깔려 다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는 수가 5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어린이 병원 중 하나인 네이션와이드 어린이 병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동안 56만여 명의 어린이가 가구 넘어짐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만 11,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이 같은 사고로 입원했는데 이는 46분마다 1명꼴입니다. 부상자의 70%는 6세 미만으로 나타났고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하는 연령대는 2살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7년 서랍장에 깔리는 사고로 2살 남자아이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스터디 액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연방하원은 스터디 액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 상원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웨스트 헐리우드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LA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4시 18분쯤 웨스트 헐리우드 파운틴 애비뉴에서 총격이 발생해 4명의 남성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5발의 총격이 울린 뒤 차량 한 대가 거리를 질주해 유턴한 뒤 빠른 속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고 남성 2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커버시티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산타모니카 비치 인근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커버시티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 세계적인 K푸드 확산을 위해 한인 식품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김치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K푸드 확산을 위해 한인 식품 업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농수산식품을 수출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홍보라든가 그리고 물류라든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또 정책 자금도 저희가 융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잘 우리 코리아 푸드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팬데믹으로 물류 대란이 이어지면서 많은 한국 식품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전 세계 제외 공간이나 한국 기관 등과 협력해 통관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프간인 390명을 탈출시키는 미라클 작전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과의 다양한 인연을 강조하며 구조를 요청하는 현지인들도 늘고 있지만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열리자 파키스탄에서 마지막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아프간인 13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 390명 모두 무사히 탈출하면서 84시간에 걸친 미라클 작전도 완수됐습니다. 이들의 탈출 소식에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애타게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 코이카나 한국 NGO, 한국 기업에 도움을 준 현지인들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아프간 학생들입니다. 우리 잊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남아있다. 17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직은 아무 도움이 없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사연은 안타깝지만 정부는 이들을 모두 데려오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우리 정부에 직접 고용된 현지인으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아프간 사태 이후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협력한 아프간인을 모두 포함하면 이송 대상자는 최소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정부는 이들의 고용관계 등을 확인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에 이어서 파주의 한 김밥집에서도 식중독 의심 환자가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더운 날씨 음식물 위생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한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이 가게에서 식사하거나 음식을 배달시킨 손님 중 27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고 4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배달 후기에도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거나 6세 아이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다는 피해 호소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를 먹고 뭔가 이상해가지고 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를 먹었는데도 배가 계속 살살 아프면서 그날 오후는 계속 설사했었거든요. 사흘 동안 팔린 김밥은 770여 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매장에서 도마와 식기, 김밥 재료 등 검체를 채취해 분석 중인데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밥집 측은 비양심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책임이 드러날 경우 사죄하고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달 초 경기도 성남에 이어 23일 고양시, 이번에는 파주시까지 한 달 사이 수도권에서만 3번이나 김밥집 식중독이 발생한 겁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김밥집 집단 식중독의 경우 환자들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져 식중독 우려가 높아졌다며 음식점은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는 음식을 가급적 곧바로 먹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아랑곳 없이 사람들이 몰려 골목 전체를 술집으로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홍대 앞 골목인데 신고를 해도 경찰도 구청도 단속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수십여 명 사람들이 골목 양옆에 선 채 술을 마십니다.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Because I am here for exchange studies and I just want to kind of enjoy the local culture. 소주와 맥주 페트병, 플라스틱 컵까지 상가 계단은 그대로 술상이 됐습니다. We were in quarantine. Today is the day where we can easily go on the street again. So We want to celebrate. 밤 9시가 되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일상이 된 반면 바로 안쪽 골목에선 밤마다 사람들이 몰려 술판을 벌이는 정반대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단속반도 무시합니다. 거리에서 서서 하는 걸 가지고 사적 모임을 하고 봐야 되는 건지 참 그게 적용 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밤 10시 이후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건 금지됐지만 길거리 음주는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라지자 다시 술판을 벌이는 모습이 늦은 밤까지 반복됐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데다가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정책 모기지론 채권은 9조 8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는데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의 이용액이 급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정책 모기지는 대부분 고정금리가 적용돼 있고요. 주택가격과 소득 기준이 있어서 주로 서민 실수요자가 이용하는데요. 치솟은 집값에 정책 모기지를 이용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 무주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용 금액이 많이 늘어나면 금융당국이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한도 관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32만 개 이상이 늘었다는데요. 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99만 7천 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32만 1천 개가 증가했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일자리는 6만 3천 개, 20대 이하는 3만 5천 개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같은 기간 29만 2천 개가 늘어난 263만 3천 개로 조사됐고요. 40, 50대 일자리도 12만 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채용을 미루거나 축소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정책에 따른 공공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상 회사, 즉 스펙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스펙 투자 열풍이 불자 금융감독원이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스펙 기업 공개 IPO는 13건, 공모액은 1,94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이상 증가했고요. 올해 스펙 IPO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평균 169대 1에 달했다고 합니다. 투자 열풍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은 스펙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스펙은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이 없는 만큼 주주에 대한 배당을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스펙 주가가 상승해도 합병가액은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모 상장 후 3년 이내에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 상장 폐지, 해산되는데 현재까지 스펙의 합병 성공률은 63.9%로 모든 스펙이 합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스펙이 해산할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액 내외의 투자금을 돌려받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자를 했다면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페트병에 담겨 판매되는 맥주는 내용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용기가 갈색으로 제조됐는데요. 투명 페트병 맥주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페트병 맥주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변질될 수 있어서 어두운 색 용기에 담겨 판매되고 있지만 이러한 유색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한 주류 업체가 투명 페트병에 담긴 맥주를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대신에 떼어내기 쉬운 라벨로 제품 전체를 덮어서 자외선으로 인한 내용물 변질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류업계에도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고려한 친환경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맥주와 마찬가지로 변질을 막기 위해서 주로 색이 들어간 페트병을 사용하던 막걸리 제조업체들도 잇따라 제품 용기를 투명 페트병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입니다.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세계를 제패한 선수들의 목에 걸린 자랑스러운 목걸이, 거기엔 영광의 금메달이 달려있죠. 그런데 이 금메달에 색이 벗겨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아주 얇은 도금이라면 조금은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번 도쿄올림픽 여자 트램펄린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주셰잉 선수가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입니다. 금메달 표면에 묻은 얼룩을 닦자 금색 빛깔이 사라지고 다른 색이 나타납니다. 주셰잉 선수는 메달에 있는 흔적이 흙인 줄 알고 닦았는데 얼룩이 더 커졌다며 황당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번 일로 올림픽 금메달이 순금이 아닌 도금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의 경우 550g 무게의 은 표면에 6g 정도의 금이 도금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메달을 깨물어도 자국이 남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데 메달 제작 원가는 대략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메달이 가진 값어치는 재료값으론 환산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미국의 흑인 육상 영웅 제시 오원스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은 16억 원의 경매가로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메달 제조사인 일본 조폐국은 메달 도금 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금 사실을 안 중국 누리꾼들은 메달을 교체해달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결송합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또 결혼식을 치르면서 극소수의 인원만 초대하면서 결혼하다와 죄송하다는 말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조사 결과 결혼은 물론 출산이 심각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얼른 결혼해라, 취업해라, 결혼했다면 아이를 낳아라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추석 명절 때 청년층이 친척들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 관련 통계치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 한 해 전보다 10% 줄었는데 20만 명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 상반기 출생아 수는 13만 6천여 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이 늘어나길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른바 혼인절벽 때문인데 올 상반기 결혼한 사람은 9만 6천여 쌍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예정됐던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분쟁 사례도 늘고 있어 2, 3년 뒤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2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